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온종일 뛰어다니느라 다리는 퉁퉁 부었고 손엔 봉투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하객 자리표를 접어 넣으려던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겨울이 다간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싸늘했죠. 서연 눈가가 젖어 있었고 표정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식탁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래, 앉아. 무슨 일인데 그래? 서연은 손가락으로 컵을 꼭 쥐었어요. 잔이 살짝 떨렸고 내 숨결도 그 진동에 맞춰 흔들렸죠. 어머니 내일 결혼 그냥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간까지 멎은 듯 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죠. 왜 하필 오늘, 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입술이 굳었고 몸이 저절로 서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어머니가 아직 모르시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말에 등줄기로 서늘한 바람이 스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짐작되는 두려움, 그래도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였죠. 아침부터 전화가 쉴 틈이 없었어요. 부캐는 제 시간에 온다 했고 사회자는 리허설을 다시 확인했죠. 호텔에서는 조명 테스트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모두 완벽하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걸렸어요. 서연은 언제나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말끝을 낮추고 계산서도 먼저 챙기고 잔소리도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웃고 있어도 어딘가 멍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웃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었죠. 드레스 피팅 날이 생각났어요. 거울 앞에서 레이스를 만지던 서연이 목덜미를 가볍게 쓸었어요. 그때 제 눈이 멈췄죠. 희미하지만 오래된 상처 같은 자국이 보였거든요.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결혼 앞둔 아이에게 괜한 말하고 싶지 않았죠. 준호는 바빴어요. 회사 마감이 겹쳐 밤늦게 들어왔는데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엄마, 다 잘 될 거야. 서연이는 괜찮아. 아들의 그 말이 믿음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지 문득 헷갈리기도 했죠. 냉장고에서 서연이 좋아하는 속파김치를 꺼냈어요. 양념을 뒤적이다가 문득 식탁 위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연회장 잠금 봉투 옆에 서연이 두고 간 흰 봉투 하나가 나란히 있었어요.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쪽에 파란 줄이 보였어요. 딱 봐도 병원 서류였죠. 그날 오후 신부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신부 대기실에서 잠깐 상의할 게 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상해? 내일 결혼인데? 그래도 웃으며 네, 그럼 내일 뵙지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서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는 소리부터 급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차를 내리자 찻잔 위로 김이 올랐는데 그분 눈가에 눈물이 먼저 맺혔어요. 그분이 말을 천천히 꺼냈어요. 그 느림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죠. 기다리는 사람에겐 느림이 더 잔인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가 오늘 어머님께 실례를 했을 거예요. 실례라니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해야만 내일이 올 수 있어서요. 그분이 무릎 위 손을 꼭 모으고 손등의 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오래전 어머님 남편분 얘기를
서연이가 꺼내지 않았나요? 그 말에 가슴이 바늘로 찔린 듯 했어요. 남편이라는 단어, 참 오랜만이었죠.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다 내려놨어요. 잔이 달그락거릴 만큼 손이 떨렸죠. 사실은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거의 모른 채 자랐어요. 그 말엔 사과도, 원망도, 변명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내 귀에 남은 건 단 하나였죠. 나와 서연, 그리고 그 어머니. 우리 셋의 과거가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내일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집은 고요해졌어요. 복도 끝, 젊은 시절 제 사진 하나만 어둠 속에 걸려 있었죠.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그 옆엔 비어있는 액자 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우린 늘 하나쯤은 빈칸을 남기고 사는구나. 그 빈칸엔 이름이 없고 사연만 남아 있었죠. 자정이 넘자 준호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자요. 내일 우리 예쁘게 시작하자. 예쁘게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불을 끄면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게 있죠. 두려움, 예감, 오래된 진실 같은 것들이요. 한밤중 거실 책상에 앉아 봉투를 다시 집었어요. 파란 줄이 눈에 걸렸죠. 이걸 열면 내일이 달라질까? 그냥 닫으면 어제가 또 올까? 그렇게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었어요. 그림자가 거실 바닥을 길게 스쳤죠. 저는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아.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결심한 눈빛이었죠. 어머니, 내일. 어머니가 결정하실 수 있게 오늘 진실을 전하러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 우리 집의 평온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히자 제가 먼저 물었어요. 서연아, 너 오늘 잠은 잤니? 아니요. 못 잤어요. 그럼 물부터 마시자. 감사합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찰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 잠깐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아마 엄마일 거예요. 문을 열자 신부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 밑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실례가 많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말부터 해야 해서요. 그분 눈이 딸을 스치는 순간 공기가 잠깐 굳었어요. 저는 손짓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요. 어머님, 저는 내일을 망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오늘 모녀의 비밀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비밀이라니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내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분이 낡은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파란 줄이 희미한 서류였죠. 그게 뭐죠? 오래된 출생 기록이에요. 누구의? 제 딸 서연이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그걸 왜 지금?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엄마, 제가 먼저 말할게요. 서연이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눈빛이 떨리면서도 단단했죠. 그래, 말해보렴. 어머니, 저는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오래 몰랐어요. 엄마는 늘 멀리 떠났다고만 했어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죠. 신부 어머니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랬지, 미안하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장을 찾았어요. 아빠 이름이 적힌 서류를요.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니? 박태식. 그 이름이 내 귀를 때렸어요. 세상 소리가 멀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이름 누가 쓴 거니? 출생신고 보조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정식 신고서엔 공란인데 메모에 적혀 있었죠. 신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땐 그분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알았을 땐 이미 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 사람도, 그 집도, 그 동네도 다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지금 너희 말은 우리 아이들이 피로 이어졌다는 뜻이니? 아니에요. 저는 검사도 했어요. 결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럼 왜 지금 말하니? 어머니, 저는 제가 누구의 딸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걸 숨긴 채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게 뭐니? 용서요. 그 말에 공기가 멎었어요. 용서. 참 쉬운 단어인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죠. 내가 뭘 용서하길 바라니. 제 태어남의 사연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상처를요. 저 때문에 다시 열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엔 변명도 불평도 없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알겠어. 하지만 내일 사람들 앞에선 말하지 마라. 그건 우리끼리 감당해야 할 이야기야. 네, 어머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엄마, 서연이랑 통화했어? 지금 같이 있어. 그래요? 엄마, 오늘 서연이 곁에 있어 주세요. 목소리가 좀 흔들려서요. 그래,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게. 통화를 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됐고 멈추면 더 깊이 상처가 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끝까지 들어보자. 밤이 유난히 길었어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웠죠. 저는 먼저 남편 이름을 꺼냈어요. 박태식. 내 남편이야. 그 사람 언젠가 집을 나갔어. 문을 쾅 닫고 말 한마디 없이. 그날 이후로 난 왜라는 말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 서연 어머니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아이라도 책임져 달라고 했어요. 그랬겠지. 그분은 고개만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집에 가족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목이 꽉 메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요. 돈 봉투 하나 주며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다 폈어요. 소리 안 나게 천천히.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죠. 그때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라니 내가 뭘 그렇게까지 짊어지려 하니. 어머니만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 내일은 시작도 못해요. 그 눈빛이 단단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멈췄어요. 이젠 들어야 할 때였죠. 그래, 계속 말해봐. 제가 20살 때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몇 개나 했죠.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누가?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나르던 아주머니요. 그분이 밥을 조금 더 주시고 가끔 약값도 보태주셨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분이 왜 그랬대?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 엄마 어릴 때 내 친구였다고요. 그러고선 어느 날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 그 안에 이 메모가 있었어요. 서연이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둥근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희 엄마가 그때 그랬어. 그 사람은 남의 남편이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 나는 모든 인연을 끊어야 했어.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빠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찾았어요.
하지만 전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사랑이랑 진실 중 하나만 택하라면 사람들은 대개 사랑을 고르지.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사했어요. 유전자, 혈액형 다 확인했어요. 다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니, 응?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가 갑자기 식었어요. 무슨 뜻이니? 서연이 책상 위 흰 봉투를 가리켰어요. 저 봉투 보셨죠? 응, 병원 서류예요. 엄마가 요즘 다시 치료받고 계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 심장이요. 신부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많이 약하세요. 내일 충격을 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먼저 얘기한 거구나. 네. 어머니가 내일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어머니가 선택하실 수 있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나한테 그 선택을 맡기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를게요. 이상했어요. 누가 내게서 뭘 가져간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남기고 간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죠. 좋아. 그럼 내 선택을 말하마.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내일 식은 그대로 진행한다. 대신 우리 셋, 나랑 너, 그리고 내 엄마. 식전에 10분만 방 하나 빌리자. 어머니, 그 방에서 해야 할 말은 거기서 다 끝내자. 네. 저는 물을 따랐어요. 잔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어요. 연회장 총괄 신부 측 상해 사항 있어. 내일 12시 20분 준비실 이용 요청 드림. 저는 서연을 보며 웃었어요. 좋네. 준비실 이미 예약돼 있네. 서연이 웃으면서 울었어요. 웃음이랑 눈물이 같이 섞인 얼굴 참 예뻤어요. 정오 무렵 연회장 복도는 숨이 멎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신부 대기실 문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2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들어가서 오늘을 지켜야 해. 문을 열자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신부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죠. 드레스가 햇살에 번져 방안이 하얗게 빛났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오늘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3가지만 약속합시다. 2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여기서 한 말은 이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네. 둘째, 오늘 끝낸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네. 셋째, 서로를 지킨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죠. 네, 지킬게요. 신부 어머니도 따라 말했어요. 네, 저도요.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어제 그 서류 맞죠? 네.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신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분이 잠시 허공을 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젊은 날의 기대였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끝난 실수였죠. 그 실수의 대가는요? 제 딸이 평생 치렀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을 2여자가 평생 안고 살 순 없어요. 오늘로 끝냅시다. 신부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어요. 준비실 확인하겠습니다. 스태프의 목소리였죠.
제가 재빨리 말했어요. 잠시만요. 곧 나갑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더요. 그래, 말해봐. 피가 아니면 우리를 묶는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지. 그럼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오늘부터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다시 두드려졌어요. 이번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서연아, 괜찮아? 저는 문 쪽으로 걸으며 말했어요. 응,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 나 문 앞에서 있을게. 문 밖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네. 서연아, 잘 들어.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내 과거의 무게는 내 몫이기도 하다. 서연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뭐든요. 준호에게 감당 못할 비밀은 남기지 마라. 약속드릴게요. 신부 어머니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서연아, 눈물 닦아. 엄마, 오늘 너 예쁜 신부야. 저는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셋, 오늘 여기서 과거는 끝냈다. 네. 이제 나가자.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 문을 열자 복도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준호가 서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 안도했죠. 엄마, 괜찮아? 괜찮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엔 아픔도 있었지만 결심이 더 컸죠. 살아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다 같이 대기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불렀어요. 윤정혜 씨. 돌아보니 오랫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서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 그림자처럼 제 심장이 그 이름을 먼저 떠올렸어요. 태식?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멈췄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왜 여기 온 거죠? 그는 문턱을 넘지 않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왜 지금 온 거예요? 그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알아. 늦었다는 거. 그래도 오늘은 와야 했어. 멀리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났어요. 신랑 신부 입장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공기 사이로 스쳤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날을 어둡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건 내게 전하지 못했던 내 사과와 기록이야. 기록? 그날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집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 저는 짧은 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유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걸 알고 왔다. 그 아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말해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순간 복도 공기가 멎었어요. 입술이 굳게 닫혔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어머니랑은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어. 그땐 도망쳤지만 죄를 피하려고 떠난 건 아니었어. 나한테 병이 있었거든. 병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불임 판정을 받았어. 내가 모를 때. 그때부터 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랫동안 끓여온 분노가 서서히 식고 대신 쓰라린 허무가 밀려왔죠. 그럼 그 모든 의심과 미움은
내가 혼자 만들어낸 거였네요.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서연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이제 묶여있던 우리 모두를 풀자. 그때 신부 어머니가 조용히 걸어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오해랑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녀가 박태식을 바라봤어요. 이제 각자 자리를 찾읍시다. 오늘 아이들 앞길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기 끝나면 떠날게. 이 도시에 다시는 안 올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만은 하객이 아니라 조용한 과거로 남아주세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복도 끝빛이 그의 어깨를 스쳤죠. 그 빛은 오래된 계절의 끝 같았어요. 정희야.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죠. 이제 아이를 들여보내야 해요. 우리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멀리서 종소리 같은 음악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니까 서연이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드레스 끝이 살짝 흔들리고 그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서연아, 내 어머니, 오늘은 내가 내 편이 될 거야.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오늘 이후부터는 내 며느리인 너의 편이야. 서연이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 사실 어젯밤에 도망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왜? 겁이 났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들, 그걸 준호 씨한테까지 떠넘기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떠넘기는 게 아니야. 같이 짊어지는 거야. 무겁다고 혼자 쥐고 도망치면 남는 건 두려움뿐이야. 그때 신부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도 어젯밤에 기도했어. 제발 우리 아이가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넌 왔구나. 네. 잘 왔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주름 굳은 입술, 그리고 조금씩 풀리는 미간. 저는 거울 속에 저한테도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 그만 내려놔라. 오늘은 아이의 날이야. 그때 문이 열리더니 메이크업 스태프가 들어왔어요. 신부님, 입장 5분 전이에요. 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입장 전에 2분만 우리 셋만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우리 셋만 남았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하자. 네. 준호한테 숨기지 말자. 네. 대신 과거의 무게는 같이 들자. 너 혼자, 그 아이 혼자 감당하지 말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준호 엄마, 우리 준비됐어?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야, 준비됐다. 오늘 우리 잘 걸어가자. 그리고 저는 서연이의 베일을 한 번 더 펴줬어요. 레이스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눈물에 닿아 반짝였어요. 가자. 제가 말했어요. 오늘 넌 예쁜 신부야. 문이 열리고 음악이 커졌어요. 세 번째 반전은 조용했지만 그날 제 마음을 제일 크게 흔들었어요. 오늘 나는 내 편이 된다. 그 한마디로 우린 진짜 같은 편이 됐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 숨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얀 조명 아래 꽃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준호가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깨는 반듯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들아, 오늘은 내가 믿어온 모든 게 진짜 내 편이 되길 바란다. 신부 입장. 서연이가 문턱을 넘는 순간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숨을 멈춘 듯 했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죠. 주례가 짧게 말했어요. 두 분의 삶에 필요한 건 진실을 숨기는 용기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말이었죠. 서약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좋을 때만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서연이가 바로 이어 말했어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둘의 등을 서로 기대겠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웃음과 눈물이 번졌어요. 그때였어요. 뒤쪽 구석에서 누가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었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고개 숙임이 박수보다 더 큰 울림으로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다시 말했어요. 축가 대신 신부의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편지라니. 저는 서연이를 봤고 서연이는 저를 봤어요. 그 아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 첫 마디가 제 이름처럼 들렸어요. 연회장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젯밤 도망칠까 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어머니께 왔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이든 오늘부터는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울음이 번졌어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우리 셋이서 끝냈습니다. 과거의 문은 오늘 여기서 닫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문은 여기서 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먼저 웃음이 나왔어요. 잘했다, 아이야. 편지가 끝나고 음악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감싸주는 소리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조명이 천천히 꺼지니까 꽃길 위에 떨어진 꽃잎들도 힘없이 빛을 잃었죠. 저는 조용히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그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이제 가보겠다. 그래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두고 가야 할 말이야. 언젠가 버려도 돼. 저는 잠깐 멈췄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당신 얘긴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요. 해봐. 다시는 오늘 같은 일 만들지 마요. 이제 누군가의 내일까지 흔들 만큼 당신 지난 날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내 말 맞다. 고맙다. 그는 문턱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인사가 참 길고 길었던 세월의 끝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응, 괜찮으세요? 괜찮다. 저 오늘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래, 울어라. 그럼 어머니도 같이요. 그래, 오늘은 같이 울자. 우린 나란히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죄를 없애진 못했어요.
죄는 그대로였죠. 그런데 눈물이 우릴 살게 했어요. 그게 사람 사는 힘이더라고요. 복도에서 준호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이가 뛰어들어왔죠. 엄마, 응, 고마워. 엄마가 오늘 우리를 지켰어. 저는 웃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지킨 거야.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 편지는 어머니께 드릴게요. 그래. 편지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과거는 여기까지, 내일은 어머니와 함께.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잘 왔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내일 같이 시장 가자. 내가 좋아하는 그 김치 다시 담그자. 네. 우린 문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리면서 밖에서 햇빛이 확 들어왔죠. 빛이 너무 밝아서 잠깐 눈이 부셨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죄를 지우진 못해도 우릴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 나갔어요. 어제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오늘의 빛으로 내일을 향해